작년에는 사과를 100개 사 먹었는데 올해는 사과를 80개밖에 못 사 먹어요. 사실은 1, 2, 3분위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적 혹은 중소기업적 고민이라고 한다면 가격 전략은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겠다.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물가가 2% 목표치에 거의 근사해질 때, 지금의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대략 이 정도의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정의해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일까? 무언가는 오르고 무언가는 멈춰 있는 거예요.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어때요? 멈춰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표현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라, 이 말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모양은 어때요? V자, 역성장이에요. 작년보다 오히려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예요. 경기 침체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죠? L자.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되겠죠. 고물가, 경기 침체. 자, 그러면 두 가지 맞는지 정의해 볼게요. OECD가 세계 경제를 전망했는데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 경기 침체를 전망했습니다. 월드뱅크도 IMF도 경기 침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 맞습니다. 두 번째, 고물가 맞느냐? 고물가가 뭐예요? 뭐가 고물가라고 생각하세요? 배추값이 오른다, 주유비가 계속 오른다, 고물가입니까? 고물가는 목표하는 물가가 있어요. 나라마다 2%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가 목표치예요. 그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 뭐예요? 고물가예요. 그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 저물가입니다. 근데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24년까지도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하는 수준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24년까지도 고물가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는 어떤 현상이 야기될까요? 나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렇게 줄진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명목 기준에 가처분 소득이에요. 근데 실질 기준의 가처분 소득으로 바꾸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같은 4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사과를 100개 사 먹었는데 올해는 사과를 80개밖에 못 사 먹어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이 떨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죠.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나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그러자니 이자 상환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참 경기 안 좋다 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물가가 동반된 국면에는 유독 누가 힘들까요? 저소득층이 힘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고 있고요. 2, 3분위 중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아요. 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사실은 1, 2, 3분위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더 가난해짐을 느끼는 계층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인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이게 양극화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적 혹은 중소기업적 고민이라고 한다면 제품 전략도 아예 이쪽으로 가거나 아예 저가로 승부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중간한 가격 전략은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소비 트렌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경제 현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제가 2023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 1000번 이상 했어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이유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답변 드렸던 거예요. 그럼 24년에는 어떨까?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은 2%를 상회하겠지만 월별 기준의 물가 상승률로 치환하면 상반기는 2.5%를 웃돌고 24년 하반기는 2.5%를 밑돌아요. 그러면 목표 물가에 거의 부합하는 구간이 언제예요? 24년 하반기예요. 결국 금리 언제 내립니까? 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물가가 2% 목표치에 거의 근사해질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지금의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대략 24년 3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의 가장 주된 특징이 선행성이에요. 금리를 인하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 곧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12월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지금 뭐라고 생각하니까?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 보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또 재밌는 현상은 이제 1, 2월 달 정도가 되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겠네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짧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주저앉다가 그래도 23년 주가에 비하면 오르는 장세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거의 찔끔찔끔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세 상승한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렵겠다.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도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2.8% 역성장했죠.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L자로 꼬꾸라집니다. IMF도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겪었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로 꺾이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23년 한 해도 참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런 어려운 국면이면 뭐가 어려운지, 어떤 게 위험 요인인지, 어떤 게 기회 요인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포착하고 그리고 준비된 날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 내리면 됩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해요. 이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질어질하면서 그냥 뜁니다. 결승전에는 진출을 해요. 오늘 잠을 잘 자고 컨디션 좀 회복해서 내일 한번 잘 뛰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데 같이 결승을 치를 후보자를 보니까 세계선수권대회 1등이 한 명 있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큰일 났다. 난 여기 끝났나 보다. 그래도 잠이라도 자자 하는 마음에 술을 마셔요. 컨디션은 더 최악이 되죠. 그래서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를 여러분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날아오르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냅다 뛰어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8만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또 됩니다. 우리는 이걸 비머네스크라고 하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분명 이 비머네스크를 발휘하는 데는 동료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제 강연이 비머네스크를 발휘할 수 있는 조언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